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사무실에서 촬영을 또 오랜만에. 아 뭐야 계속 지저분한데 뭐하고 있는 거야.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 궁금한 게 생겨서 여기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랜만이네. 그쵸, 진짜 오랜만이죠. 한 거의 2달 만인가? 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옆길을 들면서 옆길을 들면서 알았어 한번 시작해. 일단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좀 이목을 끈 썸네일 제목을 봤어요. 근데 일단 1억을 모아라, 1억을 모아라. 삶이 바뀔 것이다. 1억을 모으면 삶이 바뀐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이게 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 이거는 너무 뻔하지. 1억을 모으면 삶이 바뀐다. 네. 근데 내가 하나 질문해볼게. 1억이 커? 뜬구름 같은 금액이라고 좀 뜬구름? 생각이 들어요. 1억이? 현실적으로. 예. 1억이 뜬구름? 그러니까 너무 커? 너무 크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작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1억으로 뭐 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 또 집 사는 건 어렵고. 당연히 안 되지. 네. 전세 보증금도 네, 요즘 힘들죠. 좀 그냥 괜찮은데 빌려야 되겠다. 외제차. 네, 딱 그 정도만 사고. 그러면 나는 1억은 삶을 못 바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1억을 큰 돈이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만만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달성 충분히 가능한 금액.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금액. 얼마나 많은 사람? 아까 얘기했죠. 빌라 보증금이 1억 정도 한댔어. 그치? 그게 하나의 세대야. 그 하나의 건물에 그런 세대가 그냥 한 10개만 있다 치자고요. 네. 건물이 하나 있고 빌라가 이게 서울 수도권만 해도 몇 개가 있겠어. 그럼 거기에 세대가 곱하기 10만 해도 그 개수만큼 1억씩은 다 있어. 물론 뭐 융자도 있고 하겠지만 네. 언젠가 모으는 돈이라는 거죠. 1억이 뜬구름 잡고 큰 돈이다 그러면 그거를 쟁취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달성 가능하다고 해야 구체적인 방안이 생기고 뛰어들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1억이 삶을 바꾸냐? 못 바꿔. 네. 나는 근데 이 말이 또 사실이라고도 생각해. 왠 줄 알아? 억이라는 돈을 그걸 만들어 봤어. 옛날에 내가 1억도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됐나? 이제 1억 있으면 10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마음 다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10억을 버는 거야. 여튼 좀 쉽게 말은 쉽지만 네. 쉽다는 게 아니야. 쉽지 않아. 근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영원에서 1억을 달성했다. 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이런 거를 깨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삶의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라. 나도 그렇다니까. 예전에 한 푼도 없을 때는 오히려 1,000원, 2,000원이 쉬웠어.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1,00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이 소중해. 이 돈이라는 건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원?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빠르게 해주는 어떤 자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억은 삶을 바꿔주냐? 물리적으로는 안 바꿔줘. 물리적으로는. 근데 내 마인드 세팅은 아주 많은 다른 사람을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성을 만들어줘. 그 이후의 가능성. 뭔가 될 수 있다. 0과 1은 아예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얘기를 해요. 1은 많진 않지만 가능성이고 0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1억은 이 가능성의 면에서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 옷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겠지.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1억을 벌어본 사람이랑 안 벌어본 사람이랑 10년 후가 다른 거고 5년 후가 다른 거야. 또 궁금한 건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1억이라는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좀 보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20, 30대 이제 사회초년생이 평균 이제 월급이 세후 250이래요. 맞아. 1억을 모으기 위해서 8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계속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자취를 하고 저 혼자서 모든 그런 거를 다 제 월급으로 다 절약이 안 되지.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거를 평생을 모아봤자 네. 뭐 억이 될까 말까다. 네, 너무 네. 당연해.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8년 동안 내가 이걸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이걸 다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미쳤지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지. 네. 나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건데 급여를 모아서 1억을 만든다? 이거는 아예 길이 아니고 1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건 실제로 내가 한 방법이야. 노동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역량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남달라지면 임원이 돼. 내가 그래서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 유쾌한 연어, 마만나 포차. 그 전까지는 나는 군대 나오고 뭐 전광판 영업에 정말 이력도 볼품 없고 학력도 뭐 전문대 참수해서 2년제 가고 이자카야 주방
막 두세 살에 막 막내하고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들어가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네. 어떤 모습이 되면 억을 버냐면 내가 모든 역량을 키워서 남다른 퍼포먼스를 보이고 성공할 것 같은 사람한테 기꺼이 힘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거든. 네. 그럼 나는 뭘 했냐면 많은 책을 읽어서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거, 또 인문학 책을 읽고 사람에 대한 거 다 습득을 해서 재능은 있지만 이런 경영에 좀 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제공을 했던 거지. 그랬더니 나는 이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공동대표 포지션까지 간 거야. 내가 이 사람 돈을 벌어다 주고 이 사람이 혼자 하면 100을 벌 거 내가 도와줘서 300을 벌고 나한테 150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손해일까? 저는 아니죠. 이게 바로 사업이야. 근로이면서 사업인 거지. 근데 이런 기회는 사방에 펼쳐져 있어. 내가 성규 PD라면 성규 PD 레벨 이런 경력자들이 하는 거 외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얘기하거든 대표가.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뭐 주말을 반납해가면서까지도 그런 능력까지 해서 대체자가 없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 누구보다 1등 공신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면 급여는 일단 올라가. 그 다음에 콘텐츠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왜? 이 대표는 재능과 어느 정도 여건은 보장하지만 주특기는 아니니까 콘텐츠가. 그러면 이 콘텐츠로 여러 가지 식견을 넓힌 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는 거야. 저도 뭐 일부 투자하고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의 어떤 경영적 마인드와 관록 그리고 저의 전문성과 또 저도 관록이 있으니 인큐베이팅 브랜드 영상을 기반으로 한 대표님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 저와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 이 사업부는 별도로 해서 공동대표로 하자. 아니면 너 이사 나 대표 하자. 이 사업체를 M&A를 했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목돈이 생기는 거야. 1억 안 생기겠어? 그럼 1억 있으면 뭐가 돼? 이제 부동산이나 건물 투자도 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을 키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이 상대방의 니즈를 들어줄 재능을 갖출 생각은 없으면서 돈은 벌고 싶은 거야.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서로의 장과 단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조직이야.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집단 공동체 기능을 왜 너 개인은 활용 안 하냐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 너무 좋은 게 이미 만들어진 이런 회사가 조직이잖아. 네. 아 저는 직원인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직원이랑 임원이랑 이렇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무슨 인도의 뭐 카스트? 그것도 아니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고 그게 어딨어. 진실적으로 내 능력을 키우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파는 거야. 뭐 정리를 하자면 대표님은 이제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1억은 삶을 바꾸는 게 맞다. 돈 자체가 아니고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는 그 하나 뿌리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뭐 급여가 지금 뭐 200이든 250이든 뭐 그런 걸로 승부를 봐서 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종잣돈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거 말고 팔아라. 내 능력을 누구한테? 회사한테. 그 회사가 뭘 필요한지를 봐라. 돈 주고 돈 받은 만큼 하라. 그거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야. 너도 주말에 그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면 급여가 됐던 뭐가 됐던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런 마인드.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 프랜차이즈 뭐 교육을 받아서 대학원을 나왔냐? 이 사람이 원하고 내가 이 원하는 거를 능력을 맞춰주면 더 성장할 것 같아서 맞춰줬고 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대표님 관점에서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좀 뭐 이제 내 관점이 이해가 됐어? 네. 결국엔 또 꼰대 같은 그런 얘기잖아. 맞지? 아니,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꼰대 이러지 너 속으로. 아니요. 근데 대표님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저력을 해서 돈을 모으기보단 자기 능력을 키워서. 맞아. 네. 고객이 니지. 고객이 누구냐? 당신한테 돈 주는 사람이다. 나의 고객은 시민들, 소비자들. 너의 고객은 누구야? 나라면. 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보라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라. 그 1억이라는 시드문을 모으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분히 그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네. 불가능해 보면 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 알겠습니다. 예? 됐어? 네, 해소가 됐습니다. 돌아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